사태 이후에 뭐 민주통합당의 뭐 책임론이 굉장히 대두되고 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관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였고 거기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뜻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단지 왜 사퇴를 하고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김두관 지사 말을 빌면은 그 어떤 뭐 용기 있는 자 또는 또 이제 청년계 뭐라 해야 됩니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사퇴하고 다른 사람처럼 뭐 전라도 지사처럼 아니면 경기도 지사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서 공백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 책임은 언제까지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두관 지사는 거기 따라서 대선 도전에도 실패를 했고 또 그거는 이제 도민 심판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공석인 자리 도지사 선거를 작년 했잖아요. 그 홍준표가 당선됐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야권의 우리 도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지사의 어떤 자기가 판단 미스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측근들에 대한 오류인지는 모르지만은 지사를 포기를 했고 대권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공백인 보궐에 또 야권에서 나왔고 이걸 다 총 들어갔을 때 또 야권에서도 민주통합당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무슨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또 민주통합당이 배제돼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됐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어떤 그에 대한 벌은 다 받지 않았느냐 벌은 그게 뭐 이제 정치적인 벌인지 도민의 정서적인 벌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정치적인 벌도 받아서 그 정치적으로 당에서 후보를 못 내세웠고 또 도민의 표를 못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나 도민 정서적으로 다 치르지 않았느냐. 그럼 이번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이제 후보가 나와야 될 판인데 또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후보가 민주통합이 나온다 하면은 또 그 말이 또 나오겠죠. 책임인데 왜 나오느냐, 뭐 시키라는데 왜 나오느냐,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그거 갖다가 언제까지 계속 또 울거먹어가면서 민주통합당이 그렇게 피해 아닌 김두관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제 지금 뭐 조금 시일이 좀 지나고 있지만은 새롭게 이렇게 지금 리빌딩하고 있는 민주당이 새롭게 또 이제 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5월이면 이제 저기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얼마큼 혁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혁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김두관의 어떤 그 사태로 인해서 책임론은 이제는 좀 유태연하게 자꾸 발목 잡는 것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주통합당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선에서. 안철수 호칭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교수가 되겠죠. 안철수 씨로 하겠습니다. 그냥. 안철수 씨의 그 행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돈키호테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몇몇이 원했겠지만은 전 국민이 원한 건 아니잖아요. 쥐가 뭐 전 국민이 다 원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쥐가 해야 되겠다고 어불어불 뛰다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더블더블 뛰더만은 뭐 어디 마음 좋은 마음 좋은 농부를 해야 되나? 마음 좋은 뭐 사람처럼 쑥 뭐 밀어주고 간다. 그래서 또 이번 대선 때도 쭉 갔다가 너 누구 간다. 그게 미덕은 아니잖아. 양보의 미덕을 따서 지금 미덕이 아니라 지금 명분도 없는 거잖아. 차라리 서울시장 때처럼 극적인 어떤 것에서 모티브를 주고 강하게 줘서 딱 정리시켜 줬으면은 또 우리 당락에 문제 있었겠죠. 하지만은 흐지부지하게 마이크도 못 잡는 그런 아주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리고 투표하는 날 투표하고 나서 바로 외국으로 가버리는. 그럼 뭐 내는 했으니까 그 다음 너가 다 과오니까 너가 알아서 정리하라. 나는 빠졌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노건병에 출마하겠다. 자기 주변에서 참모들이라든지 자기 지지하는 측근들이 얼만큼 자기를 원하고 얼만큼 자기를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노원병에 있는 국민이라면 안 찍습니다. 찍을 수도 없고 찍지도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 뭐 지분을 가지고 간다 했는데 그 사람 자기가 떠날 때도 민주당에서 말 안 없이 떠났고
올 때도 말없이 들어오는 거고 노원병도 지가 천택을 왜 부산을 피하는데요? 그런 것도 전부 자기 뜻대로 가는 거지 우리 민주당하고 논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뭐 철새 같은 놈들이 놈이라고 표현하고 철새 같은 놈들이 또 안철수가 뭐 거대한 뭐 어디 뭐 거대한 나무라도 되는 줄 알고 거기 또 이제 뭐 그림자에서 그늘에서 좀 이제 안주해 갈 사람들은 또 몇몇이 떠나가고 또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큰 세력화되지는 못할 거고 아마 저렇게 나간다면은 그 양반은 그 누구지요? 그 저기 박정희 대통령 닮았던 이인재. 예. 그 뭐 이인재 앞에 또 김종필이 그죠? 박찬종. 김종필 씨. 아, 네. 김종필 씨. 아무 짓 대권도 못 해보고 뭐 이인재를 갖다가 또 뭐 제2의 김종필을 하듯이 또 이 안철수마저 지도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강화평에 오르지만은 지모가지는 아닌 항상 뭐 이인자에서 밀려당기는 또 그런 사람밖에 안 되죠. 차라리 안철수가 좀 더 국민에게 각인을 시키고 좀 더 지분 확보하려고 했다면은 집안 대선 행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선 행보를 제대로 가지고 문재인을 제대로 정리해주고 자기도 제대로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이 어수선한 야권에 어떤 큰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거기서 무엇이 갑론을박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피해 있다가 정리되어 가는 상태에 와가지고 내가 가겠다. 내가 나가니까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정당에서 나오지 마.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나가니까 나오지 마라. 그건 아니올시다죠. 또 나가게 되면 싸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마 야당권에서도 야권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 양반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어떤 뭐 당에 어떤 치우치지 않고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씨는 고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후학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백신 개발 더 해서 좀 더 나은 백신 찾아가지고 백신 사업을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